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부터 머그컵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머그컵 관련 진행사항은 현재 영상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 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단기 방향성에 관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게이프에서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 이 가격대를 지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가격대를 이야기하는 것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39,000달러 붕괴 시 다음 지지선은 37,500에서 35,000달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게이프가 비트코인 가격 4만 달러 심리 지지선을 상회하며 오늘 양봉 마감 시에 50일 EMA인 42,68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다음 목표는 200일 EMA인 44,700달러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39,000달러 주요 지지선이 붕괴된다면 37,500에서 35,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현재 39,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45,500달러 선의 수성이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추가 상승 45,500달러 선 수성이 관건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4.4만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에드가의 경우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45,500달러 선 수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 그는 지난밤 비트코인 단기 상승 후 조정이 뒤따를 것이다. 이번 조정에서 45,500달러 선을 리테스트하며 지켜내는 데 성공한다면 비트코인은 42,000에서 3,000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45,500달러 선이 붕괴된다면 38,5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단기 방향성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이후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약세 분위기에서는 벗어난 듯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저점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고 51,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저점 매수하기 좋은 자리 단 반등은 오래 못 갈 듯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겠다 밝힌 후에 비트코인은 주식과 함께 41,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공동 설립자 KT 스톡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단기적으로 최고 51,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며 괌에도 반등과 더 높은 저점을 기대한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펀드 스트레이트 기술 전략 책임자이자 전무이사인 마크 뉴튼의 경우는 저점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자리로 보인다며 비트코인은 다음 주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의미 있는 타깃인 43,750달러에서 최고 44,2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단 반등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48,242달러를 돌파해야 하면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덧붙였는데요. 또한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반납할 경우에는 27,200달러 부근 2차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과연 단기적으로 51,000달러까지 반등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 자금과 제도권으로의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년이죠. 2021년 하반기 미국 마이애미시의 시장인 프란시스 수아레즈로부터 이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급여 100%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다음 달 급여라는 조건을 붙여 한 달만 그렇게 받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뉴욕시 시장으로 당선이 된 에릭 애덤스 시장의 경우는 당선 이후 첫 3개월간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를 받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우리나라이죠. 이 대한민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요. 이 구미시장의 후보인 이양호 예비 후보에게서 이러한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시장 당선되면 첫 3개월 급여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일보에 따르면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장에 당선되면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공약이 실현되면 이양호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는 최초의 공무원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경북교육청 또한 이제 교육과정에 암호화폐를 반영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정착을 위해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계획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언급이 나왔다는 자체가, 공약이 나왔다는 자체가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민심을 얻기 위한 단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몇 년 전 대한민국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던 시각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투기에서 또 하나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 전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3월 CPI 지수의 경우는 8.5%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8.4%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부합하였으나, 이 역시 1981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므로 이제 다가오는 5월 50bp의 빅스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중이죠. 예,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이죠.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 50bps의 금리 인상 합리적인 선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는 경제 흐름에 달려 있지만 다음번 금리를 50bps 인상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3월 결정이 나면 6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이제 0.25%포인트 인상을 하였습니다. 올릴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올린 것이죠. 역시나 5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50에서 75bp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인상 기회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주담대 이율이 7%가 나왔다는 이야기부터 앞으로 큰일이라는 등 시중의 돈이 줄어들기 위해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리라는 등의 말이 많이 나오는 상태이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시중의 통화 유통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의 흐름과는 어느 정도 맞는 상태인데, 이 연준이 0%였던 기준 금리를 2%까지 과연 올리게 될까요? 앞서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연은 총재의 말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0bp 혹은 이제 75bp로 기회가 올 때마다 올리면서 순식간에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이제 지난 2021년 연준의 경우는 전례 없던 달러 찍어내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여파가 축소되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이 흐름 또한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준의 진짜 바람은 이제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닐지 모릅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시장에 주어 물가를 안정시키고 과열된 자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연일 언론에 금리 관련 소식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이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우는 이 브레이너드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특히나 이 브레이너드와 얼마 전 연설을 통해 50bp 빅스텝을 한 번 더 언급한 시카고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두 인물 모두 금리 완화를 외쳤던 비둘기파였던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물들까지 합세하여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압박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 상황을 악화시키는 꼴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주식과 암호화폐라는 위험자산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들인 것은 사실이나, 이 다가오는 5월 결정될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50bp로 결정이 된다면 이번 CPI 지수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안도랠리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장은 이겨낼 것이며 충분히 확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는 신발이 있다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거기다가 비트코인 채굴까지 가능하다면 과연 어떠신가요? 무슨 꿈에서나 나올 법한 신발이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조금 선을 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스타 이제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 표시된 스니커즈를 출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NBA 스타 스펜서 딘 위디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휴대폰 선불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 리필과 함께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이 표시되는 한정판 스니커즈 비트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디크립트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 스니커즈에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과 블록 높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케이스에는 풀 노드가 탑재, 느린 속도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비트 스니커즈의 가격이 1BTC라고 합니다. 일단 사진에 보이시는 이 신발이 새로 출시된 스니커즈라고 하는데요. 참 디자인과 기능은 참신하긴 한데 가격 또한 신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소장용으로 살 수도 있겠으나 신발 하나에 약 5천만 원을 쓸 용기는 저는 안 나는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비트코인 억만장자 형제이죠. 이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제미니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되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캐시백을 지원하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신용카드의 경우는 미 지방은행 웹뱅크에서 발행한다고 하는데 마스터카드의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식당 결제 시에는 3%, 식료품은 2%의 캐시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현재 암호화폐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에서 발행하는 비자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의 카드 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죠. 이 규제가 풀려서 다시 발급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금융 시스템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시장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지속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진행이 되던 와중 최근 미 법원으로부터 SEC가 제기하였던 DPP 소송 관련 재심 요청을 기각하며 리플사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데요. XRP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투자자 전 SEC 고위 인사 대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의 경우는 XRP 투자자 3년 이제 오리어리를 대신해 증권거래위원회 SEC 전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과 전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힘먼을 상대로 최근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게이프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리플에 부당한 간섭을 하여 XRP 투자자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XRP 투자자들이 여러 차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SEC 전 임원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리스폴리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두 피고는 XRP 레저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면서 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SEC에 압력을 가했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리플사를 비롯하여 XRP의 강력한 소송 공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 XRP 투자자들이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라는 주장은 소송 직후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비롯한 리플사에게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으며 이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인데요. 특히나 전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갑작스럽게 리플사에 소송을 걸더니 현재는 암호화폐 기업으로 이직하여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일하고 있는 아이러니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죠.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점, 미 금융의 중심인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변화의 물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 되고 있으며 변화 또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정도인데 이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과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은 필수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도 안에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며 현물 비트코인 ETF 또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 말 현재의 시점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또한 이 소송이 끝이 나게 되었을 때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